7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조건, 참고표를 이용해서 삼상 단락 용량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삼상 단락 용량. 그리고 또 뭘 구하라 그랬어요?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하라고 했죠. 그리고 또 뭘 구하라 그랬어요? 차단기 용량까지도 계산하라 그랬죠.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퍼센트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문제죠. 여기서 수전 설비의 X점에서 고장이 발생한 겁니다. 그랬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구해서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전선의 굵기를 한번 보세요. 전선의 굵기를 보세요. 전선의 굵기가 여기서 달라지죠. 이렇게 전선의 굵기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 전선이 가지고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변압기가 있죠. 수전 설비가 있다면 이 수전 설비의 고장점으로부터 전원까지에 대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문제를 읽어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보니까 기준 용량을 10,000 kVA로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데요. 수전 설비 1차 측에서 본 일상당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XG라고 되어 있죠. 1.5%고 이거는 수전 설비 1차 측이라고 얘기했죠. 어디를 말합니까? 전력공사죠. 전력공사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력사업자로부터 수용가까지. 거기에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 임피던스는 얼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그런데 9,000 kVA입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10,000 kVA로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요거 환산해야 돼요. 환산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준 용량이 올라가면 퍼센트 임피던스도 비례해서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봐요. 여기 보면 차단 용량이 주어졌죠. 유입 차단기 전력 퓨즈의 전격 차단 용량입니다. 이 표가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전격 값을 선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면 뭐가 있죠? 경동선의 퍼센트 임피던스 나오죠. 경동선의 굵기에 따른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나옵니다. 우리 굵기 앞에서 봤죠. 그림에서 잠깐 봤잖아요. 얼마짜리가 있었어요? 100mm 제곱, 80mm 제곱, 38mm 제곱, 그 다음에 5mm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값, 그 다음 이러한 값, 그 다음 38, 60도 있었고 5도 있었죠. 이렇게 네 종류가 있잖아요. 지중선이 하나 있고 가공선이 하나 있고. 그런데 지중선은 100이 하나밖에 없었고 가공선은 100, 60, 38, 5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했죠. 뭘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중선은 100이 하나 있죠. 가공선 100, 60, 38, 5 거리도 기억해야겠죠. 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봐야 되는데 지금 얘는 가공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수전 설비가 삼상 3선인지 삼상 4선인지 이것도 문제에서 나와 있죠. 문제에서 보니까 삼상 3선입니까? 삼상 4선입니까? 그림을 봐야 되겠죠.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디에 속합니까? 변압기가 1차 Y, 2차 델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델타의 6600짜리를 이야기하잖아요. 델타의 6600이면 3kV, 6kV, 5.2kV인데 6600이면 6kV급이죠. 삼상 3선의 델타 결선이니까 6kV급이다. 그래서 퍼센트 저항과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값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어디서요? 지금 이 값이 어디서요? 가공선에서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킬로미터당이니까 거리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거리를 곱해서 실제 값을 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중 케이블인데요. 지중 케이블은 여기 보면 삼상 3선식인데요. 100스퀘어짜리라고 했으니까 퍼센트 저항과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이와 같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표를 보고 그 다음에 수전 설비에 대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삼상 단락 용량을 계산하고 삼상 단락 전류를 계산하고 다음 전격 차단 용량을 계산하고 표에서 선정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해야 되는데 기준 용량 10,000kVA로 환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값을 이해를 해야 되죠. 자, 표에서 찾아드린 값 기억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변압기는 7.4%가 주어졌죠. 변압기는 7.4%가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문제 조건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7.4%가 9000kVA의 7.4%였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10,000kVA로 환산한다. 그래서 비례해야겠죠. 이 비례 관계, 비례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용량하고 이 기준 용량이죠. 이게 기준 용량. 기준 용량하고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어떻게 비례 관계가 성립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죠? 이렇게 알고 있죠. 이게 퍼센트죠. 여기서 보면 얘가 뭐예요? 기준 용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9,000에서 만으로 올라갔으면 7.4% 그 비율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죠. 비례식입니다. 변압기값. 그 다음 지중성값 찾았죠. 조금 전에 얼마예요? 4.2%하고 1.7% 찾았어요. 찾은 거 보여드렸죠. 기억 안 난다고요? 여기서 4.2%하고 1.7% 찾은 거 기억나죠? 이게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지중선에서는 4.2%, 1.7%예요. 이게 임피던스니까 저항하고 리액턴스 더해주는 거 알 겁니다. 그런데 지중선의 거리가 0.095, 0.095거든요. 킬로미터가 그렇게 주어졌어요. 0.095 킬로미터라고. 요거는 거리가 주어진 거죠.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림에서 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저항과 리액턴스 값으로. 여기까지도 가능하죠. 가공선에서 여러분들이 찾은 거 기억합니까? 가공선에서 찾은 값들은 어떤 값이죠? 요 값이죠. 퍼센트 저항 값입니다. 퍼센트 리액턴스 값도 또 따로 있죠. 이거 어디서 찾았냐고요? 여기서 찾은 거죠. 저항 값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1, 7.0, 11.2, 20.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찾은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요것을 저항이니까 다 더해줘야 되겠죠. 리액턴스도 구해서 다 더해줘야 돼요. 7.5, 7.9, 8.2, 8.8 요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리액턴스도 이렇게 다 구해서 더해줘야 돼요. 그런데 거리가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찾은 것은 이 값이지만 거리까지 곱을 해줘야겠죠. 그림에 나와 있어요. 거리까지 곱을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퍼센트 저항값도 거리를 다 곱해준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 꼴이 다 곱해준 거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고 그 다음 요거 다 더해주면 요 값과 요 값이 나오죠. 이러한 값이 나온다. 우리가 지금 구한 거 요거 44.24, 30.36 이것은 가공선 거죠. 요게 지중선이죠. 그 다음 변압기 얼마입니까? 변압기. 우리가 변압기 구한 것은 요게 변압기죠. 그 다음 전력회사 얼마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전력회사. 합성 리액턴스 1.5%죠. 리액턴스 값으로 주어졌죠. 변압기 명판에는 7.4%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액턴스 값 주어졌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나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더해줘요. 저항끼리 다 더해주고 리액턴스끼리 다 더해주니까 이와 같이 나와요. 이 값이 나온 것은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거는 절대값을 구한 거죠. 이 값은 이렇게 구해지는 거 알 겁니다. (40.2415) 제곱이죠. 루트 씌워준 겁니다. 이렇게 된 거. 요거 구한 거 기억하죠? 그래서 60.1%가 나온다. 요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락 용량을 구하라. 3상 단락 용량입니다.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구했으니까 단락 용량의 기본적인 식을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식을 기억하죠? 단락 용량. 이것은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기준 용량이에요. 이게 정격 용량이 아니라 무슨 용량이다? 기준 용량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기준 용량이다. 이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지금 60.1%였죠. 100에다가 기준 용량 10,000kVA죠.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쉬운 거죠. 요거를 구했으니까 얘가 쉬운 거예요. 그것을 구하지 못하면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단락 전류를 구하래요. 그러면 단락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IN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얘를 정격 전류라고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얘는 정격 전류가 아니에요. 무슨 전류죠? 정격 전류가 아닙니다. 무슨 전류죠? 이 전류를 기준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기준 용량에 의한 전류.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60.1%죠. 100에다가 기준 용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류. 기준 용량이 얼마입니까? 10,000kVA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그 기준점 퍼센트 임피던스를 합성하는 그 지점에 대한 전압이 얼마예요? 6,600V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산하면 얘가 단락 전류가 되는 거죠. 단락 전류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 전류는 암페어죠. 킬로암페어로 나타내면 1.45kA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답을 하시면 돼요. 1.45, 46 뭐 이렇게 되겠네요. 1.46. 그 다음 네 번째 문제가 전격 차단 용량을 계산하라 그랬죠. 단락 용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격 차단 용량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격 차단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격이라고 했잖아요. 정격은 차단기 차단 용량은 루트 300 정격 전압이죠. 그 다음 뭐가 돼요? 정격 차단 전류죠. 단락 전류가 아니에요.
전격 차단 전류예요. 단락 전류가 아니라 전격 차단 전류.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전격 차단 전류하고 전격 전압이라는 거죠. 그래야 전격이 나오는 거예요. 전격 차단 용량이 나오는 거죠. 이걸 구하라 이 이야기예요. 문제의 어떤 키포인트를 찾는다면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락 전류가 킬로암페어로 나타내면 1.455 이렇게 되니까 46이네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전격의 값이 아니죠. 단락 전류에 대한 전격 값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얘가 얼마예요? 1.6 킬로암페어가 전격 차단 전류가 되는 거예요.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죠. 이것을 선정할 수 있어야 된다. 1.46kA의 단락 전류를 가지고 1.6kA의 값을 선정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죠.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루트 3배에 3.3kV, 6.6kV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전격 전압은 1.1분의 1.2배 해서 구해지는 거니까 얘는 얼마야? 7.2kV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전격 차단 전류가 얼마예요? 1.6kA죠.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와요? 19.95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따라서 표를 보면 7200 전격 전압을 가진 것에는 전격 차단 용량 표준치가 나와 있어요. 표준치가 얼마 나와 있어요? 25가 나와 있죠. 그러므로 25 표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MVA 선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25 MVA가 되겠죠. 요게 이 문제의 풀이입니다. 기본 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요. 질문. 여기에 있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에 의해서 단락 용량을 구하면 16 MVA가 나오잖아요. 16 MVA.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선정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묻죠. 단락 용량은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기준 용량이다. 60.1에다가 100의 기준 용량이 10,000 kVA다. 10 MVA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얘가 얼마가 나온다? 16.64 MVA가 나와요. 따라서 25 MVA 선정 이렇게 하고 답 25 MVA 이렇게 하면 맞나요? 틀리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풀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퍼센트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풀어도 됩니다. 문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 원하는 답이다? 얘가 원하는 답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자체로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전격의 값을 기억해야 되는데 차단기에 대한 전격 전압의 값과 차단기에 대한 전격 차단 전류의 값, 이 값을 기억하고 있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푸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라도 풀어야죠. 그래야 인정이 되니까. 답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답이 있고 인정되어지는 답이 있죠. 그 인정되어지는 답까지도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55mm 제곱인데 저항이 임피던스라고 해야 되겠죠. 0.3195다라고 되어 있어요. 킬로미터 값으로 물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전장이 6km입니다. 삼심전력 케이블의 어떤 중간 지점에서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했어요. 전기적 사고점 탐지 방법의 하나인 머레이 루프법을 이용해서 측정한 것이 그림과 같을 때에 평형 상태가 됐어요. 측정점에서 사고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얘가 머레이 루프법입니다. 그리고 측정한 값이 여기 요 저항값이 측정이 됐다는 거죠. 브릿지 평형 조건을 이용한 겁니다. 측정점이 여기인데 여기서 임의의 한 점에 고장이 생긴 거죠. 이 고장이 생겼을 때 측정점으로부터 사고점까지의 거리,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거리라고 이야기했으면 거리에다가 앞에서 주어진 임피던스 값 또는 저항 값이라고 이야기하겠죠. 0.319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비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로우에다가 A분의 L이다. 그러니까 저항은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항값을 곱하지 않아도 문제되진 않아요. 케이블의 전체 길이가 있다면 두 선을 단락했죠. 그렇다면 케이블의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전체 길이는 2L이 되겠죠. 이해되겠죠? 2L이 됩니다. 여기가 L이면 이 부분도 L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장점까지에 대한 거리 x를 제외하면 나머지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2L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물론 얘도 아까 우리가 오음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했죠.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브릿지 평형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요 저항과 요 2L 마이너스 x하고 곱한 것은 여기에 있는 요 저항과 여기에 있는 x하고 곱한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게 브릿지 평형 조건이죠.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브릿지 평형 조건. 따라서 그것을 이용해서 답을 하시면 되죠. 여기가 100이고요. 여기가 x입니다. 그러면 100하고 x를 곱한 것은 요게 20이죠. 20하고 요게 2L-x죠. 2L-x하고 곱한 거하고 같다라고 놓고 나서 x값을 구하는 거예요. 구할 수가 있겠죠. 전개를 하든지 나누기를 하든지 먼저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곱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약분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5가 되겠죠. 5x는 즉 5x는 2L-x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x 넘어가면 6x가 되겠네요. 이게 2L이 된다. 따라서 x는 어떻게 되죠? x는 6분의 2L이 되는 거죠. 6분의 2L이 된다. L이 얼마입니까? 전장이 6km잖아요. 전장이 6km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2에다가 L이 6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2km가 우리가 찾는 고장점 X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예. 브릿지 평형 조건 언제 평형되는가 이것만 알면 되죠. 브릿지 평형 조건을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요거하고 요거 대각선에 곱하는 거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곱한 것이 서로 같을 때 검육의 G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브릿지가 평형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브릿지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그림에서 고장점을 찾는 거예요. 머레이 루프법이라는 거죠. 전원을 인가하고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를 움직이는 거예요. 가변저항이죠.
여기에 전류가 흐를 겁니다. 얘가 검유계니까요. 전원을 인가하면 검유계 전류가 흐를 텐데 여기에 있는 화살표에 대한 이 값을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면서 검유계의 전류가 0A가 되는 점을 찾는 거죠. 0A가 되는 점을 딱 찾아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항이 100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항이 20이 되더라고 하는 그 내용을 찾았을 때에 이와 같은 계산 방법에 의해 가지고 고장점을 찾는 것을 머레이 루프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 시간이 0.5초이며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 전류의 시료값이 25kA의 경우에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을 구하세요라고 하고 있죠. 보호도체의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계수가 159이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이 159를 찾아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보호도체 굵기 구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기본적인 식은 면적이죠. 이것은 계수 K분의 I의 루트 T 기억나나요? 이렇게 되는 식이에요. 여기서는 I 고장전류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여기서 고장전류가 얼마가 주어졌어요? 25kA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시간은 얼마죠? 0.5초, 계수는 159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111.18 밀리메타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표준 규격 외우고 있어야 되죠. 120 이것을 선정해 줘야 된다. 따라서 답 120mm 제곱이 되는 거죠. 이 식은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식 기억할 겁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 다르게 표현한 식도 한 가지 알려드렸죠. IG 제곱을 t를 해서 루트 전체로 넣어도 동일한 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죠? i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도체 단면적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10번째 문제 볼까요? 10번째 문제는 감리 문제입니다. 설계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 양식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 감리 과정을 기록해야 하며 설계 감리 완료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다음 보기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세 가지 골라라.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이 이야기죠. 어떤 내용이냐면 요 내용이 될 겁니다. 요거 해당되지 않고 요거 해당되지 않고 요거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요거 빼고는 나머지 해당되죠. 따라서 세 가지 골라서 제외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 거꾸로 얘기하면 5가지 써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요게 설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의 8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2번 항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설계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 양식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 감리 과정을 기록해야 하며 설계 감리 완료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12가지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5가지 써라, 7가지 써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몇몇 것들이 있죠.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몇 개씩 나와 있어요. 이렇게 5가지, 10가지 뭐 이렇게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따로 정리하고 있어야 되죠. 최근에 감리 문제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사실은 감리 문제가 나온다면 실제 도면을 주고 시공 상태를 주고 지금 도면 설계도 하고 시공 현황 이것을 파악을 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이걸 평가해야 되는데 그것을 평가하기에는 시험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필답형 시험지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감리에 대한 법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리 문제는 감리에 대한 실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처럼 법에 대한 접근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쉬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문제를 연습하고 가는 게 바람직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PLC 그림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로직을 그려라. AND와 NOT을 이용해서 논리 회로를 그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연결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직렬 연결. 좋아요. 직렬 연결. 이렇게 직렬 연결된 것을 무슨 연결이라고 하죠? AND 연결되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연결된 거 병렬돼 있잖아요. AND 연결에 이렇게 병렬된 거. 병렬로 연결되는 걸 뭐라고 하죠? 오화 연결이라 그러죠. 병렬로 연결된 것을 오화 연결이라 그러고 직렬로 연결된 것을 AND 연결이라고 한다. 이거 알죠? 예,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AND 되어 있다. 그러면 AND부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무엇과 무엇이 AND 됐는가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P00과 P001이 AND 되어 있죠. 그리고 오화된 거죠. 이것에 오화가 됐어요. P010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요것과 요것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게 오화됐다. 요게 뭐라고요? P010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있죠? 오화된 거에 비접점으로 AND 돼 있죠. 그러니까 P002가 비접점으로 그것에 뭐가 돼 있어요? AND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게 AND 됐죠. 그것이 여기서 오화되네요. 그러니까 AND 된 것인데 P003과 P004, P003과 P004가 AND 돼서 여기서 뭐가 돼요? 요거하고 오화된 거죠. 요게 오화, 요게 오화니까요. 오화된 거니까 요렇게 가서 요 지점에서 오화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갈 거고요. 요렇게 나온 게 P010이니까 P010은 같은 선이니까 연결해 줘야 되겠죠. 이 연결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여기에 있는 이 연결을 빼먹으면 요 연결이죠. 이렇게 연결된 걸 빼먹으면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연결해 줘야 돼요. 이것은 무슨 기능이죠? 유지 기능이죠. 유지 기능.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렇게 not 들어가 있는 거는 대부분 무슨 기능이에요? 정지 기능이죠. 정지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잘 회로를 그려주고요. 이와 같은 그림을 이렇게 바꿔도 되지만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논리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회로. 논리회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로직이라고 하죠. 로직 두 가지로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것은 레더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죠. 릴레이 시퀀스하고는 조금 다르죠. 릴레이 시퀀스는 A 접점, B 접점으로 표현한 거고 이것은 PLC 시퀀스죠.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하는 PLC 시퀀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죠? 전동기 부하를 사용하는 곳에 역률 개선을 위하여 회로에 병렬로 역률 개선용 저합 콘덴서를 설치했어요. Y결선입니다. 전동기의 역률 90%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다음 무릎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전격 전압이 주어졌고요. 전격 출력이 주어졌습니다. 역률이 주어졌네요. 70%죠. 이것을 90%로 개선하고자 해요. 그때에 필요한 삼상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 용량 구하는 식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알죠? 예, 이 정도는 알 거고요. 의미에서 요 P, 얘에는 단위가 킬로와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P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는 유효 전력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줘야 돼요. 개선 전, 개선 후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죠?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효 전력이 18.5니까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18.5 넣으면 되겠죠. 개선 전 0.7, 개선 후 0.9. 이 정도는 너무 쉬우니까 더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91kVA 된다. 이 정도 알겠죠? 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회로 이론 공부를 잘 안 했다면 어렵게 느껴지고요. 회로 이론 공부가 되어 있다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릎 1에서 구한 삼상 콘덴서 용량 kVA를 마이크로파라드로 환산하라 그랬어요. 무효 전력이죠. 무효 전력. 이 콘덴서 용량은 무효 전력입니다. kVA인데요. 어떻게 무효 전력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무효 전력 맞아요. 무효 전력은 그럼 킬로바로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맞아요. 킬로바예요. 그런데 전력용 콘덴서는 kVA로 나타내요. 이것도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왜 그렇게 나타내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하죠. 그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관습적이야. 실무에서 그렇게 써.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런데 실무에서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전력의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삼각형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가 P상 전력이잖아요.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유효 전력이고 여기가 무효 전력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콘덴서만 있다면 사인 세타는 얼마죠? 1이죠. 이거 기억하나요? 콘덴서만 있다면 사인 세타는 1이에요. 그러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 전력은 얼마입니까? 유효 전력. P의 코사인 세타. 이거는 PA의 사인 세타죠. 그러면 얘는 PA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PA 곱하기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이 되고 얘는 뭐가 돼요? PA가 되죠. 따라서 이 식을 보면 K 바는 뭐하고 똑같아요? KVA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무효 전력을 가지고 C 값을 구하라 이 이야기죠. 무슨 값을 구하라? C 값을 구하라. C에 대한 무효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알고 있잖아요. 2 파이 FCV가 전류잖아요. 거기에 전압을 곱하죠. 그럼 그것이 뭐가 돼요? 무효 전력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콘덴서 용량이라고 해서 QC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QC라고 하는 콘덴서 용량을 어떻게 해요? 2파이 FV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따라서 콘덴서 용량이 얼마? 9.91 10의 3승 무효 전력이죠. 2파이 주파수 얼마라고 그랬어요? 60Hz라고 그랬잖아요. 전격 주파수는 60으로 한다. 거기에 전압이 얼마예요? 380V라고 했죠. 380의 제곱인 거죠. 이렇게 하면 단위가 뭐가 돼요? 파라드가 돼요. 파라드.
그런데 문제는 파라드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죠. 마이크로 파라드로 환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단위가 뭐가 돼요? 마이크로 파라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하라. 그래서 이 값이 나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나온 거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무효전력에 대한 개념, 무효전력에 대한 개념,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콘덴서에 대한 무효전력 정리하세요.